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부모주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매매 가능한가입니다. 2021년부터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이 올해에 비해서 대폭 인상됩니다. 많게는 거의 더블 수준이죠. 이러다 보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하다가는 종부세 핵폭탄을 맞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남에게 팔기에는 엄청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매우 싸게 양도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 시세를 무시하면서 별일 없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에 대한 Q&A 12가지로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세금 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몰랐습니다 라고 해봤자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리는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부모주택을 자녀와 매매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과 매매 거래인데요. 이 특수관계인 하면은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를 말합니다. 이 다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상증세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44조에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이라고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특수관계인 간에는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법원의 경매, 그리고 파산 선고로 인한 처분,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해서 처분된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입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맨 마지막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했다면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야 유리하겠죠. 막상 자금 출처라든지 이런 걸 증빙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그때는 신고를 미리 했었다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참고로 수중자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액은 이 10년 동안입니다. 기간은 배우자는 6억 원,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직계 비속은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이고요.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이 증여세가 대부분 이 범위 내에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죠. 하지만 정작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부모주택을 자녀에게 싸게 매매가 가능한가요? 이 싸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에 대한 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싸야 되겠죠. 이 적당한 금액은 과연 그러면 얼마일까요? 특수관계인과 상관없이 이 저가로 양수하면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징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관계인 간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고가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15억 원의 주택을 10억의 매도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시가와 대가, 15억이 시가고요. 10억이 대가입니다. 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도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방금 보셨던 35조 시행령에는 이 특수관계인 간에, 부모 자식이니까 특수관계인이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나요? 바로 이겁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기준금액은 바로 이겁니다. 시가의 100분의 30 또는 3억 원 중에서 작은 거. 그렇다면 자녀에게 15억 주택을 10억의 매도가 가능한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 15억에서 10억을 빼면 5억이죠. 그리고 시가의 100분의 30, 그러니까 15억의 30%니까 4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0분의 30 또는 3억 원 중에 100분의 30은 4억 5천이죠. 이 4억 5천과 3억 원 중에 작은 거, 그렇다면 3억 원이죠. 위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시가에서 대가를 뺀 이 5억이 3억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답은 불가능합니다. 시가의 100분의 30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이 기준금액입니다. 기준금액보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크거나 같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15억 원 주택을 증여세 없는 매도 가능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공식에 그대로 또 대입해 보면 됩니다. 방금 보셨던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 15억에서 얼마를 뺀 금액이 3억 원 이하이면 되는 거죠. 이 얼마면 12억입니다. 12억 원 이상이면, 이 금액이 12억 원 이상이면 3억 원 이하로 나오는 거죠. 이 답은. 그래서 증여세가 없는 매도 가능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15억 주택을 이미 10억에 양도를 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누가요? 부모가 아니고요. 자녀가 해야 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자녀니까요. 이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아직까지 증여로 보지 않고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아무런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미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로 보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겁니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5억 원, 5억 원 중에 기준금액이 3억 원이라고 그랬죠. 3억 원을 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 바로 증여로 보는 금액이죠. 다시 한번 시행령 조문 내용을 보면요.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거죠. 기준금액은. 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이 기준금액보다 이상이죠. 이럴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이 기준금액을 뺀 금액, 그러니까 2억 원이 바로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똑같이 15억 주택을 10억에 매매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세무조사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관계인 간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는 특수관계인 간에는 100분의 30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거라고 그랬죠. 하지만 제3자 특수관계인 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3억 원을 뺍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매매했다면 증여로 보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이 12억 원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 12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면 2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15억 원 주택을 10억에 매도하면 부모 입장에서 양도세 회피인가요? 답은 네, 맞습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양도세 회피입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100분의 5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것 이상이면 기준금액을 벗어난 겁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에 있는데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같은 조건입니다. 15억 원 주택을 부모 입장에서 자녀와 거래를 할 때 이 최소 거래가액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시가의 100분의 5는 15억 원의 5%죠. 그러니까 7,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15억 원에서 얼마를 빼면 이 7,500만 원과 3억 원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7,500만 원 이상이면 허용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은 14억 2,500만 원이죠. 14억 2,500만 원 이상으로 해야만 양도 회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인 이외 제3자와의 거래는 5% 규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3억 원이죠. 열 번째 질문인데요. 이 저가 매매를 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약간씩 달랐죠. 이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기준과 가액이 다릅니다. 먼저 기준을 보면 소득세법에서 양도세는 그 기준이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100분의 5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것 이상이게 되면 안 되고요. 증여세에서는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것 이상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액은 양도세에서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하지만 증여세법에서는 이 증여재산 가액을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이 기준 금액을 빼줬죠. 이게 바로 증여재산 가액이었습니다. 양도세는 곧바로 시가였죠. 양도가액이. 하지만 증여재산 가액은 기준 금액을 빼준다. 이게 약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기준은 양도세는 5%, 증여세는 30%, 그리고 가액은 양도세는 시가가 양도가액이고요.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에서 기준 금액을 빼준다. 이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도 상관없는 주택은 있나요? 1세대 1주택자의 9억 원 이하의 주택이거나 또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양도 차손이 발생한 주택입니다. 자, 1세대 1주택 부모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저가 양도를 한 경우에는 시가가 9억 원 이하라면 그냥 그 시가대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과세이고요.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고 장기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세금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면서 9억 이하이고 또는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주택이라면 시세의 30% 범위 내에서 가격 결정을 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질문입니다. 이 저가로 양수한 주택을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양도할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 양도세 측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그리고 주택수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저가로 양수를 했다면 그 가격이 취득가액인 거죠. 취득가액을 시세보다 많이 낮게 했다면 양도 차익은 많아집니다. 만약 저가로 양수한 자녀가 1세대 1주택자라면 그리고 9억 원 이하라면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고가주택이라고 해도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부담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의 1세대 다주택자라면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로 양수했다고 해가지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12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자세히 알아봤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모 주택을 자녀에게 매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입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을 입증해야 되겠죠. 금융거래 확인서, 매매 대금을 서로 이체한 내역이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더욱더 신뢰가 가겠죠. 그리고 이 취득 자금 출처, 이 자녀의 취득 능력을 보는 건데요. 소득금액 증명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소득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고가주택의 부모의 주택을 샀다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적정 거래 가격이어야 되겠죠.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보면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 주택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매매 가능한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나 양도세 추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